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된 당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사실 국정원 직원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민주당에서 삼선 의원이나 하고 또 원내대표까지 한다는 건 좀 이례적인 이에요. 사실은 인적 구성으로 볼 때는. 그래서 민주당이 좀 중심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민주당이 좀 뭔가 엇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태가.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은 오늘 2025년의 마지막 날인데 오창익 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예, 인권연대가 올 한해도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인권연대. 감사합니다. 네. 아니 국장님도 때론 틀린 전망을 하실 때가 있었고 사람에 대해서 잘못 평판할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네. 그 주진우 기자 방금 영상을 봤는데 네. 사람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팩트에 근거해야 돼요. 네. 지난주에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 이제 그만뒀지만 예. 원내대표 그만둬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전주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왜 딱 그래? 어느 지점에서 이 양반 아니다 싶으셨어요? 쿠팡 사장 만난 다음에 만난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좌진들의 폭로가 시작된 다음엔 아유 이건 뭐 그냥 보통이 아니겠다. 네. 그리고 보좌진들이 그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일했기 때문에 소위 김병기 화해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니 강선우하고 통화한 것도 다 가지고 있는 정도니 와.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런데 왜 버틸까? 저렇게 버티는 건 음.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안 되고 걸림돌만 되는 거고 네. 오로지 자기 사익 때문에 이 중요한 정권 초기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걸 바탕을 그런 판단의 바탕은 바로 그 보좌진들의 이딴 폭로였고 네.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나온 사실에 근거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주진우 기자의 태도는 지금 보면 네. 굉장히 살벌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장모에 대한 건 다 거짓말이고 일베가 만든 거다라고 네.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다 명예훼손감이다. 네. 그런데 그 전에는 네. 비판했던 사람들 다 형사처벌 받았다. 예. 라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비판 자체도 봉쇄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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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당시에 윤석열 장보에 대해서 어떤 팩트를 확인했는지가 의문이고 만약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비판마저 봉쇄할 일인가. 이를테면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만뒀지만 그만두기 직전에 누군가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감싸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논법이 주진우 기자의 논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병기를 건드리는 건 일배당하는 짓이다. 예? 김병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형사처벌 받을 범죄다. 입틀막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입틀막을 가장 싫어해야 될 입틀막에 대해서 가장 거부감을 보여줘야 될 유명한 기자가 윤석열 일가를 위해서 입틀막을 시도했다는 거 이건 진짜 과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진우 씨에게 맞지 않는 과도한 마이크가 늘 주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타까워요. 저는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겠죠. 뭐. 세상이 다 아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두둔이었는데 비호였는데 이거 아니라고 혼자만 우기고 있어요. 아니 동영상 파일까지 다 있고, 네, 그러니까요. 여러 증언들이 나와 있고, 아니 추미애 장관이 뻥을 치겠습니까? 물론 아니 뭐 잡고는 저는 잘못됐지. 추미애 장관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 당사자니까 예. 감정이 많이 상했고 그래서 뭐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나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중요한 건 주진우 기자가 그동안 했던 얘기가 박제화돼 있어요. 우리가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좀 심각하다. 아이고 우리 최욱 씨가 주진우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팔을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털고 가자. 그 지금 판을 깔아준 거 보면은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라도 제대로 얘기해야지 왜 그러냐. 예. 라고 저는 체육식의 질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뭐 하여튼 나름 배려한 건데. 네, 배려도 했고. 왜 이렇게 네. 해서 털고 가면야. 뭐 내년에도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 제가 비난받겠죠. 근데 여전히 자기 잘못한 게 없다. 사과할 일 없다. 저러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이게 참 이런 얘기도 해서 죄송한데 저 선거 나갔을 때 과거 막말 발언 때문에 네네. 고생 많이 했잖아요. 예, 뭐 당연한 고생이죠. 제가 권력을 달라고 국민들한테 요구했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그 고생은 당연히 치러야 될 고생인 건 분명하고 또 당연히 사과할 일이고 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저 과거에 저런 거친 말을 했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자긍심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비난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어준 총수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 선거 막판에 이제 결국 기세 싸움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사과하는 순간 고개를 수그리게 되는 거고 전체적인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건 괴물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이나 어떤 공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여야 한다고 사과. 늘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김병기 씨의 태도를 봐요. 김병기 씨가 어제 사과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진흙탕 싸움을 끌고 갔어요. 계속. 연일 자기에 대해서 보도되는 상황이어서 네. 당을 생각하고 또 대통령을 생각해서 잠깐 멈추는 거다.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겠다. 네. 당대표 나오겠다는 건가? 예.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보좌진들의 음모다. 보좌진들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짜고 몰아가고 있어요. 그럼 김병기 씨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뭡니까? 또 민주당 당원들의 판단은 뭘 것 같아요? 김병기 당신 말이 옳다가 아니라 네. 저 사람 정말 정신 못 차렸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원내대표로 뽑았지? 의원들은 뭐지?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정당이 된 거야? 네.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강선우 사태로 또 확전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 얘기 나온 김에 그걸로 넘어가 보죠. 네네. 그 뭐예요? 그 저기 1억을 받았다. 그 시의원으로부터 이제 지방선거 나오겠다는 시의원이자 시의원 후보한테 그런 1억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예요 그게 도대체? 아니 돈 받은 거는 강선우 씨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돈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자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자기는 물론 이제 몰랐고 보좌관이 받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보좌진이 받았든 뭐 왼손이 받았든 오른손이 받았든 간에 네. 하여튼 강선우가 예. 지역구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또는 최소한 영향을 줄 수 그럼요. 있는 국회의원이 다 결정해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예.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는 건 팩트잖아요. 예. 그 액수가 1억이었고 예. 그다음에 그 당시가 윤석열 정권 취임 직후예요. 예.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하던 시기인데 네. 강서구청장도 그래서 그때 국힘이 됩니다. 김태우가 됐어요. 네네. 그런데 그래도 뭐 시의원들이나 이럴 때 좀 약간의 여진이 있죠. 완전히 다 지는 건 아니고 뭐 8대2, 9대1 정도로 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강서구가 그래도 좋은 지역구였어요. 그럼요.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 다 국회의원들이 전부 민주당이에요. 3명이 다 그렇고요. 예.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에서 돈을 갖다 바치면 공천으로 가기 좋고 공천으로 가기 좋으면 당선될 가능성도 높으니까 그런 부정한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팩트로 확인되는 거고 네. 문제는 김병기, 강선우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있었던 사실을 무마하고 뭐 이렇다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가 아까 김어준 씨의 태도랑 똑같은 거거든요. 범죄가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때 공천관리위원회의 간사였거든요. 서울시당에.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일을 공적으로 풀어가야 될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녹음을 의식하는 듯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 그리고 그 이전에 너무 기가 막힌 건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하냐. 뭐 그런 것도 그렇고요. 기가 막힌 건 김병기 의원은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통화할 때 녹음하는구나. 이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들끼리도 이러는구나. 도대체 이런 헛개비 같은 삶은 뭐지?
아니 그러니까 강선우 씨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절박해요. 물론 그 절박함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될지 모르지만 상대가 절박한 상황에서 막 울면서 전화하는데 그걸 녹음하고 있는 김병기의 마인드 이런 것도 되게 놀랐고 우리 이사장님은 정말 정치 안 하시길 잘했다. 거기 가서 맨날 녹음하거나 또 녹음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저는 이미 제가 문자로 뭐 보낼 때는 네. 대외 공표가 될 줄 알고. 그렇죠. 보내고요. 아니 물론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가져야죠. 예. 이해찬, 통화할 때도 예. 이게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 네, 이해찬 또 저 유시민 이런 분들이 그런 조언들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제법 조금 이름을 알려진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 누군가 다 듣는다, 본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대놓고 둘이서의 통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건 정말 막장까지 갔구나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그러니까 국힘의원들이 그런 다음에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싶겠지만 내란 극복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과제를 자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네. 그게 막 정말 통탄을 노릇이죠. 1억을 받은 것이 확실해 보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네네.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돌려줘도 문제 아닙니까? 돌려준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공천을 받았어요. 또. 그렇죠. 네,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아니 그 어떻게 공천에서 떨어졌으면 그러니까 그 1억이 1억뿐이었겠냐라는 거죠. 그 전에 공천 받을 때는 돈을 안 줬을까? 뭐 이런 것도 의심해 볼 만한 거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그러잖아요. 네. 이때 또 언론도 주목하는 게 그런데 왜 김병기는 빼는 거지? 라는 대목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숱한 그 고발 사건들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네. 이 사안에 대한 이제 고소 고발들이 진행되고 네. 있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경찰이 수사할 텐데 예. 그럼 민주당의 태도는 나는 모르겠다. 경찰 수사가 오면 그거 가지고 심판 받겠다는 태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될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가급적 당 안에서 진실을 밝혀내고 미진한 부분,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진실에 닿지 못하는 부분을 뭐 수사기관을 통해서 뭐 진실을 밝힌다면 모르지만 벌써부터 가르마 타고 이 사람 넣고 저 사람 빼고 이런 방식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약간 정신을 못 차린 듯한 느낌이에요. 또 하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어제 사퇴하고 보직을 그만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병기 의원 선출한 사람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공동 책임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적어도 당원들에게라도 당원 여러분 우리가 판단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세상. 또 그러는 게 불편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집권한 지 6개월 남짓 이제 7개월째 돼가고 있는데 벌써 이러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김병기 사태 같은 거 두세 번만 더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힘이 되살아납니다. 그 악마 같은 존재들이 예. 힘을 얻게 돼요. 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김병기는 그걸 왜 녹음을 했고 또 그게 어느 누군가에게 또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녹음한 파일들을 쭉 가지고 있고 그걸 보좌진이 보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좌진이 집단 해고되면서 그걸 가지고 나온 거. 근데 이거를 언론에 공표를 했다. 그러면 그걸 연결해 준 사람, MBC에 넘겨준 그 사람도 이거 중대한 범법 아닌가요? 둘 사이에 녹음한 거는 김병기는 도청은 아니거든요. 그 김병기에 녹음한 건 맞아요. 네네, 그거는 뭐, 문제가 없지. 근데 네. 이거를 그 김병기하고 강선우의 대화를 녹음을 해서 이걸 MBC 기자에게 보좌진도 넘겨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네요. 그런데 네. 이때 이제 살펴볼 게 이제 공익성. 이런 측면에서 예. 언론에 제보한 것이 국가형벌권을 동원해서 처벌할 만한 행위냐는 약간의 물음표는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성은 존재하고 네. 그러나 불법성을 상쇄할 만한 공익성이 있으면 또 이해가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요건 약간 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또 하나는 MBC가 제보자가 이제 뭐 6명 중에 1명일 거 아닙니까? 예. 제보자를 안 밝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취재원 보호라는 또 취재 윤리 측면이 있고 언론의 자유와 여기 함께 가기 때문에 불법성은 존재하나 실제로 불법이라고 심판대에 올리기는 만만치 않은 일일 것 같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왜 그걸 녹음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녹음한 의도를 저는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일상이 그런 것 같아요. 일상이. 네네. 그러니까 이분만 그러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그러냐 좀 뭐 맞는 묻고 싶은데 이분은 일단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분이잖아요. 예. 그게 몸에 밴 거 아닌가 싶고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된 당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사실 국정원 직원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민주당에서 3선 의원이나 하고 또 원내대표까지 한다는 건 좀 이례적인 이에요. 사실은 인적 구성으로 볼 때는. 그래서 민주당이 좀 중심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민주당이 좀 뭔가 엇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태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힘 있는 의원이 된 것 같아요. 김병기 씨가. 그래가지고 힘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병기에 대한 비판도 별로 없는 거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껄끄러우니까 이제 윤리감찰에 강선우만 넣고 김병기는 빼고 뭐 이런 거 같아 보여요. 그리고 어제 원내대표를 사퇴하면서까지 보여줬던 태도는 그야말로 여태까지 보여줬던 건들건들의 연장이었거든요. 이 배경이 뭘까? 이게 인성일까? 아니면 나름대로 민주당 안에서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 아닌가. 지난번 총선 때도 김병기 씨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힘이 세다. 네. 뭐 그러면 뭐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도청 문제는 정말 도청이 아니라 전화 녹음 문제는 정말 고약한 거고 당원 동지 중에서 정말 가까운 사이잖아요. 몇 명 안 되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사이라면 이건 인간적 관계, 신뢰의 관계는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강선호 의원은 왜 울었을까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기 정치 생명 끝나게 되니까 우는 거죠. 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기자회견을 해서 뭐 돈 줬던 거. 그러니까 전 1억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김경식 의원 그 사람이 그렇죠.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렇죠. 자기 공천 안 줄 것 같으니까. 아니요. 그때는 지방선거 때인데 예. 그때 그런 게 불거지면 예. 뭐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부터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게 백일화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정치 생명 끝나게 되는 거죠. 또 형사처벌도 받게 되죠. 그러면 자기로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절박한 거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좀 후져요. 뭘 위해서 정치를 하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되는데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에요. 늘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요. 기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진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가 늘 자기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자가 있겠죠 어딘가. 어딘가 있겠죠. 뭐 우리가 잘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한동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유, 전 정말 그 양반 형편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끝났잖아요, 사실은. 네,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인정해요. 가족들이 나중에 음. 그런 댓글을 뭐 달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유체 이탈식으로. 그러나 또 댓글 단 것도 다 뭐 기사나 사설을 옮기는 방식이었다. 그게 아니던데. 그게 아니던데. 라고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일단 설명 자체가 다 틀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안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언젠가 알았잖아요. 네. 뭐 1년 전이든 언제쯤인가 알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아내가 혹은 뭐 딸이 혹은 장인어른이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미리 밝혀둡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 결과가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매도 먼저 인정하는. 맞는 게 낫다고. 예. 뭐 그때 만약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국면이 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장인이 사위 사랑하는 거고 가족이니까 한동훈 버전으로 얼마나 많은 욕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그러고 싶겠어요. 댓글 다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네. 특히 익명 게시판에. 예. 그러면 그냥 인정하고 나갔다면 네. 지금 아무런 쟁점도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 얘기 문제제기가 있어서 물어봤다. 예. 했다더라. 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익명 게시판에서 활동한 거고 또 나를 위한 마음으로 가족들이 그랬는데 이해해 달라. 나는 우리 가족들한테 단호하게 얘기했다. 다시 그러지 말라고. 만약 그런 얘기를 1년 전쯤 했다고 봐요. 그럼 뭐 우리가 기억도 못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질질 끌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정말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조금 찔끔 인정하고 나머지 대부분 부인하고 예. 가족이 개입했다는 거 찔끔 인정하고 나머지 예. 신문 기사다 사설이다 이런 거 옮긴 것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윤석열 한동훈 스타일이다. 이 사람들은 늘 그러고 있구나. 가래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 지금 그렇죠. 못 막는 아니 뭐 그걸 가지고 막 정말 한동훈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장동혁도 너무 웃기지만 아니 그럼 가족이 댓글 달면 그러면 한동훈을 위해서 달지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그렇죠. 믿거나 김건희 미우면 그런 것에 대한 욕도 하고 그런 거고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할 만한 얘기들이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가족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 내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당원 게시판이라는 게 움직이고 가는 거지. 예. 뭐 이렇게 중요한 쟁점이라고 그냥 마지막까지 당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덤벼드는 장동혁도 웃기고 엉거주춤한 포즈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동훈도 웃기고 이런 사람들이 제1야당의 지도자였고 또 지금 지도자라는 건 더 웃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용산 돼지라고 했어요. 예. 용산 돼지. 아니 그러니까 뭐 외모 비하 발언은 부적절하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걸 한동훈 장인이 했는지 네. 한동훈 부인이 했는지 뭐 딸이 있다면 딸이 했는지 또는 본인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한동훈의 마음은 그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렇게 보였겠죠. 자기 눈에. 네. 제가 한번 좀 그 댓글을 주옥 같은 댓글을 한번 좀 읽어볼까 합니다. 예. 읽어봐야죠. 네. 예, 또 이참에 나경원 정치 생명을 끊어버립시다. 진형구가 누굽니까? 한동훈 장인 네, 아니에요? 장인이죠. 예. 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의 장본인 대검 네. 공안부장. 그렇죠. 네. 나경원 지지자 그런 게 어딨냐? 민주당 지지자겠지. 예? 준석이 승민이 찌꺼기 좀 있겠구나. 진영구. 예.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 그 진영구 이분이 진짜 맛있었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변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예.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매출을 뭐 많이 벌겠죠. 대검 공안부장까지 했던 검찰 그 귀족 패밀리니까. 이제 끝났어 성렬아 진영구.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좀 사회적으로는 심심할 거 아닙니까 진영구가. 그러니까 네. 뭐 댓글도 달고 그러고 놀았겠죠. 예. 한동훈이 진두 지위에서 이기는 것보다 찢한테 구걸하는 게 좋다는 미친 대통령 진영구. 옮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품격이 떨어지고.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에서 내놓은 결과 자료를 제가 확보했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종료가 됐고 네. 일찌감치 해병 특검도 끝났고 이제 2차 특검을 여권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전반적으로 이 내란 특검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애썼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는 거고. 그 사실은 원인이 뭘까요,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가 그랬는데 김건희의 범죄가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이었던 그렇지. 거죠. 너무 그러니까 광범위하다. 이 사람이 뭐 그냥 뭐 보통 시장에서 하는 말로 좀 까부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놓고 메간 매직도 하고 근데 메간 매직만 하더라도 지금 몇 건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에게만 뭐 금거북이. 돈을 받았을까 예. 또는 뭐 서희건설에서만 받았을까 하면 서희건설이 뭐 얼마나 많이 버는 데라고 그러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기라도 김건희에게 줄을 닫고 싶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의 환심을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최정 목사가 보여줬듯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김건희에게 뭔가를 들고 가서 갖다 바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세상에. 예. 그러면 그런 업자들이 그런 정보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잘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에게 선물을 갖다 바치려고 그야말로 혈안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죠. 지금요.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또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양평고속도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원희룡이 소환도 한 번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미완이고 숙제가 많죠. 이거는 일단은 뭐 국수본으로 넘기니까 국수본에서 저는 성과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2특검이 생기더라도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특검을 어떻게 만드냐, 뭐 또 법이 통과되고 이 기간 동안이라도 경찰 국수본에서 정말로 짧은 기간이라도 성과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수본이 믿을만하다, 믿고 맡길만하다라는 국민적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2특검을 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또 했어요. 180일. 그런데도 만약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제3특검 하면 그런 식이면 이재명 정권 특검만 하다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검은 예.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특검을 하는 이유는 검찰 개혁 와중이니까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잘못하면 사건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 예전에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이 했던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정말 큰일이니까 네. 지금 몇 년 동안 농사졌던 걸 한 방에 다 망쳐버릴 수 있으니까 검찰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는 건데 이후에 이제 검찰청이 해체된 다음 없어진 다음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수본은 이를테면 지금 받은 사건 통일교 같은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일교 특검을 나중에 가든 안 가든 간에. 아니 그러면 국수본은 그만한 수사 역량이 되는지 이 지금 인사가 나왔어요. 그 특검 팀장 이름이 김우석 총경. 네네. 예, 특검이 아니라 이제 수사팀장. 네, 국수본에. 예, 네.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뭐 개개인의 아니 뭐 김우석 총경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오기 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네. 뭐 수사를 좀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간호고 출신이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역량은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수사라는 게 정말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들을 쫓아서 따박따박 가면 돼요. 그리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강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예. 실체적 진실에 가다올 수 있어요. 예. 상당히 많이. 그리고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철옹성 같은 카르텔이 아니에요. 이권을 중심으로 해서 뭉친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상대에 대해서 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서희건설 입장에서 지금 김건희하고 앞으로 같이 갈 겁니까? 지들이요? 끝난 정권하고요. 끝난 정권의 V0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죄를 덜려고 하겠죠. 그렇죠?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주 어렵거나 아주 복잡한 수사만은 아니기 때문에 인력 제대로 투입하고 네. 따박따박 정확히 원칙 지켜가면서 하면 성과를 꽤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저기 특검의 필요성이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냥 현재 기존의 그 수사팀으로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모든 진실이 다 규명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진실을 비틀고 감추고 그럴 거라는 그런 염려와 그런 불신이 아직도 많으니까요. 그 믿지 못하죠. 기본적으로 제도 설계나 뭐 이런 거는 불신에 기초해야 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 세력이 엄연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긴장이 조금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계속 긴장감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2025년 마지막 날까지 내란 청산, 그 네. 내란 극복을 다 못해서 새해에도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원통하긴 합니다만 이건 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진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 대통령이 그 통일교, 신천지, 정교유착 마냥 특검 기다릴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수본 차원에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 맥락을 지시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소위 사건에 대한 지휘가 법률적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행안부 장관 좀 알아봐라. 네. 뭐 국수본은 그럼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냐? 네.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예. 그러면 뭐 음성적으로 하냐? 인사권 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딱 정확히 원칙을 가지고 예.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대한 지휘권이 있어요. 네.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일선 검사 안 되고 일반적인 지휘는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누군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요새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 청이라고 해서 네. 대통령한테 아무것도 보고 안 하고 독립적으로 뭐 지네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 대표적인 기관이 검찰청이거든요. 근데 검찰청만이 아니라 경찰청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게 뭐 윤석열 때처럼 뭐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국가작용이잖아요. 네. 수사를 잘못했을 때 국민이 입을 피해도 크는 거고, 그렇죠?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거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지는 국가작용이 돼야 된다. 예. 그 책임을 대통령도 피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뭐 법률을 통해서나 또 다른 걸 통해서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되죠. 통일교 신천지를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교 신천지의 정교유착 부분을 파헤쳐라 이런 지시일 텐데 아니 통일교 신천지만입니까? 전광훈 또 나아가서 김장환 그럼요. 이 사람들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수사 범위에 이게 포함될까요? 그럼 그래야죠. 대통령이 그걸 일일이 다 검명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 종단 이름을 다 나열한다거나 뭐 예. 개인의 이름을 다 나열한다거나 이러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의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교 유착을 통해서 이를테면 자기들이 사람들의 숫자를 몇 명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좀 현찰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함부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틀어버리고 뭐 이런 건 못하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종교의 자유 문제이기도 하고 정교분리라는 대원칙에 어긋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만은 좀 발본색원 해야 된다. 그러면 통일교만 발본색원하고 신천지 안 하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국힘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공식 그렇지. 입장이. 예. 그럼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들로 이제 불똥이 튀길 것이 확실하니까. 아니, 불똥은 이미 튀겼는데 그래도 좀 요 선에서 막아보자는 거잖아요. 예. 그럼 신천지가 통일교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한 게 뭐 있어요, 사실? 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실 국민들에게 걱정도 끼쳤던 종교 집단 아닙니까? 예. 종교라고 그냥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민주당 경선 개입, 뭐 국힘 경선 개입부터 해가지고 의심되는 대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행태도 아주 비슷하고 그러니까 한번 들여다봐야죠. 문제는 통일교 신천지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집단들 또 네. 종교의 외피를 쓰는 집단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수사가 쉽진 않을 거예요. 종교를 상대로 하는 수사는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면 이거는 되는데. 의지의 문제지 네. 능력이나 이런 거 그 별상은 없습니다. 인력도 경찰이 꽤 많고 수사 인력이 만 단위로 있어요. 그래서 국수본 인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불가사실 검사들은 수천 명에 달하지만 경찰은 10만이 못 아니, 넘죠. 전체 숫자로는 13만, 14만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뭐 파견 받아서 해도 되고요. 네. 역량을 집중하면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강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상당히 확보할 수 있고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나 신천지는 철옹성이 아니에요. 정말 뭐 그 무슨 뭐죠 참 어머니에 대한 뭐 사랑으로 그 안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생계형 카르텔인 그렇지. 측면이 많아.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신흥 종교가 그런 면이 많고 예. 그래서 그
조직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교훈만 딱 생기면 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화해를 갖다 바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술이 서로 다른 진술일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편이어도 그럼 그런 거 그걸 이제 파고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럼요. 예. 그래서 의지가 문제지 수사 자체가 뭐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교계에 대한 수사 새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고 또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입니까? 경기도지사일 때 그 신천지 본진을 털었던 사람 아니에요?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서. 그거는 일반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 안 되는 일이죠.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왜? 손해니까. 아, 손해. 뭘 그렇지. 건드려 손해를 그걸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니 다른 광역단체장들 다 딴 데 보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모른 척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아주 무서운 팬데믹 사태이기 때문에 나도 경기도지사로서 내가 도민들이 나에게 부여해준 권한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비록 손해가 있어도 아니 내가 정치적으로 좀 손해 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손해였지만 저는 뭐 박수 칠 만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손해를 감수하고 사실 그래서 신천지가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낙선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예, 그리고 대놓고 개입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수사를 통해서. 그렇지. 어떻게 해서 윤석열 측하고 유착돼 있는지 네, 이 부분에 이낙연하고 대해서도. 정말 유착이 돼 있는 건지 네. 뭘 주고 받았나 그냥 앙심만 가지고 그랬나 아니면 당선됐을 때 뭐가 있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낙연은 잊고 있지만 이낙연이 이 도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 김문수 낙선 때까지 네.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네, 그렇죠. 해코지 하느라고 예. 이낙연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죠. 이낙연 씨도 어떻게 또 네. 연관돼 있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그 일타 강사들이 네네. 또 수사 대상이 됐는데 이 사안을 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기소한다는 기사고요. 실제로는 경찰 국수본에서 이미 수사했던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밝혀냈잖아요. 네. 혐의들을. 네. 뭐 현직 교사가 뭐 4억 얼마 받은 것도 밝혀냈고 그래요. 연루된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건 이 중에 구속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모든 형사 사건은 불구속이 이 원칙이지만 원칙이지 그거는. 네. 2년 전에 이 메가스터디를 해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문제집 같은 걸 해킹했어요. 그래서 예. 팔고 뭐 또 협박도 하고 그랬어요. 어허. 그래서 수사해가지고 잡아보니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크게 될 친구인지 하여튼 이게 바보 같은 친구가 예. 하여튼 뭐 기술이 있었겠죠. 예. 메가스터디 같은 게 그냥 뚫려 버린 거예요. 고등학생한테. 예. 근데 이 고등학생 어떻게 됐냐면 구속됐거든요. 메가스터디를 해킹한 고등학생은 구속했는데 해킹이 아니라 문제를 완전히 도둑질해 온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이런 메가스터디는 예. 메가스터디 대표는 일타 강사들은 문제를 판 사람들은 왜 멀쩡하지? 물론 이제 기소니까 재판에 붙여지긴 했지만 사실은 이 정도면 50여 명 중에 거의 대다수는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등치가 있다. 네. 뭐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을 해서 자기 방어를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형사 사건에서 좀 이익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고등학생은 메가스터디를 해킹해가지고 메가스터디의 영업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힌 잘못은 있지만 해킹가지고 막 문제집을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홍길동 같은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봐줄만 하고 또 하나는 미성년자라는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이 일타 강사들하고 뭐 대성이나 메가스터디나 이런 대형 사교육 업체들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끌어모읍니까? 지금요. 어마어마한 매출이잖아요. 네. 그 매출의 근거가 뭐냐면 이런 불법이었거든요. 현직 교사를 매수해서 자기가 제출한 문제를 전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적중률이 높아지고 EBS 강사들 꼬셔가지고 EBS 문제 좀 나오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달라고 그러고 매우 심각한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오로지 자기들이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예. 자기네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신뢰가 다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교육업자들이 공교육의 신뢰 구조까지 다 깨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예. 뭘 근거로 했냐면 예. 우리 애들 그래도 성적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애 그래도 조금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은 내가 지금 뭐 좀 가난하다면 이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는 절박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거여서 이건 정말 형사처벌이 철퇴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아쉬운 건 구속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경종을 울릴 수가 없겠네요. 네. 뭐 그 잘 그 사건을 이렇게 무마하는 전관을 끌어다 쓰면 돈도 많겠다. 뭐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네, 그러니까 이건 국민 전체죠. 사실상 피해자가 특히 학부형들과 학생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힌 거고 오늘의 학부모가 내일의 학부모는 아니지만 또 어제 계속 그냥 오늘의 학부모들은 있는 거잖아요. 늘 수십만 명. 그렇죠. 곱하기 2로 하면 수백만 명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이건 정말 엄히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025년에 김용민 브리핑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우리 오창익 국장님 내년에 소망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저는 늘 똑같은데 예. 예, 어차피 인생이란 건 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난한 분들은 가난은 형벌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가난한 게 죄다. 형벌이죠. 형벌이에요. 죄다. 근데 그런 죄는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잘 살펴가지고 예.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비참하지 않는 세상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 뭐 단박에 안 되겠지만 공동체가 조금씩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일타 강사 이런 것들도 정말 부끄러운 거잖아요. 문제집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실력 있는 것처럼 보이면 네. 이런 부정의한 부분은 굉장히 단호하게 심판하고 예. 그 단호하게 심판해야 될 대상은 지금 뭐 줄 서 있어요. 통일교 신천지 전광훈 그렇지. 뭐 김장환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그 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예. 이렇게 정확히 심판하면서 교훈을 남기고 내란 극복 등의 작업에서 그 다음에 국민들이 당하는 불필요한 고통, 무의미한 고통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래서 새해에는 많은 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뭐 2025년에는 4월 4일 오전에 한 번 정도 웃었다면 네. 한 대여섯 번, 예. 전 한 10번쯤 웃고 대통령 덕분에 좀 웃고 예. 어제 무슨 수제비 먹으러 갔을 때 그 주방에 일하시는 여성 노동자들이 막 되게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왜 좋아할까? 하여튼 뭐 보니까 좋고 대통령이 많이 지지받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 또 여러 가지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제주항공 무한공항 참사 이런 예. 유족들도 여전히 1년 넘어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그 고생이 바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더 고생하지 않도록 속도도 내고 진도도 빨리빨리 빼고 그래서 그런 고통을 조금 고통의 총량을 줄이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그 소망이 우리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창익 국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야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